일단 코스트코를 먼저 보면 정말 아름답죠. 아름답고 확실히 그 브랜드 파워 하나만큼은 월마트 이런 거랑은 진짜 비교도 안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코스트코가 이 매장 수도 훨씬 적고요. 매출도 제가 알기로는 더 적거든요. 근데 프리미엄도 훨씬 많이 받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코스트코의 어떤 그 아성이 정말 어디까지 갈까 무섭긴 합니다. 오프라인 쇼핑 쪽, 그리고 이제 뭐 전 세계 자영업자들의 어떤 공급처죠. 정말 대단한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대단함을 주가가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와, 1000불이네 진짜. 옛날에 막 500불 이랬을 때도 막 비싸다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냥 오프라인 대형 쇼핑몰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브랜드라고 하는 거, 그리고 누가 경영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그 전통적인 산업도 이만큼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아주 좋은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매출액 구성 보면은 아주 아름답게 늘죠. 아름답게 늘고, 손익계산서 시각도 보면 미국 오퍼레이션에서 한 요 정도, 한 80% 되는 것 같죠? 그리고 인터내셔널 오퍼레이션,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거 요 정도, 그리고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거 요 정도 해서 매출 원가가 엄청나죠. 싸게 팔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하지만 매출이 어마어마합니다. 매출이 얼마냐면, 매출이 지금 직전 4분기 기준으로 밀리언이니까 지금 1000원으로만 계산해도 268조 원을 팔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하죠. 이 거대한 기업이 매출이 매년 5% 6%씩 늘고 있어요. 진짜 골 때리죠. 그래프가 다 아름답죠. 영업이익, 회전순이익, 누가 그림 그리고 있는 것 같아. 순이익도 정말 안정적입니다. 현금도 보면은 뭐 그렇게 많이 들고 있지도 않아요. ROE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자, 영업이익률이 3%입니다. 이것도 지금 높아진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100원 팔아서 영업이익 3.75원 남기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자 빼고 세금 내고 하면은 2.92% 남기고 있습니다. 근데 매출이 뭐 300조가 넘기 때문에 여기서 2%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죠. 에비타는 4.63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ROE를 보면 예상대로 32%. 그러니까 정말 자본 배율이 효율화가 잘 돼 있다. 딱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이제 배치가 되면서 ROE도 꾸준하게 올라오는 모습. 그러면서 주주 환원도 꾸준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프리미엄을 50배 이상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투자자본 이익률, ROIC죠. 요거는 이제 뭐냐면 영업이익을 이제 투자자본으로 나눈 건데, 투하자본은 요 밑에 보시면은 자본 총계 플러스 총차입금, 그러니까 이제 빌려서 쓴 것까지 합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현금 빼준 거. 그러니까 ROE는 요 밑에 자기 자본만 있잖아요. 근데 요 ROIC는 자기 자본 플러스 빚까지, 자신의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굴려서 사업을 영위하냐에서 빌린 돈까지 얼마나 잘 활용하냐, 이런 걸 봤을 때 직전 4분기 43%가 나옵니다.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자기 돈만 잘 굴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레버리지 해서 가져온 돈도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현금 비율도 낮게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업에다가 우리나라 대기업처럼 뭐 현금 쌓아놓으면 뭐해요. 예금 넣어가지고 돌리는 것만큼 돈 낭비가 사실 없는데, 코스트코는 뭐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거나 사업에 더 투자를 해가지고 더 큰 이익을 불러오거나 하는 아주 제대로 된 기업이라는 거죠. 사실 기업에 현금이 많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거 보면 사업에 자신이 있으면은 현금을 뭐하러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매출 채권 회전, 얼마나 내 매출 채권이 빨리 현금화되냐 했을 때 이것도 지금 산업 평균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현금화도 빠른 편이에요. 재고 자산 회전율, 업계 평균이 9배인데 여기 13배죠. 그러니까 재고 자산이 평균보다 훨씬 더 빨리 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들어와서 팔리고 그게 빨리빨리 현금화가 된다. 진짜 대단하죠. 주주 환원 수익률, 이제 배당금 플러스 주당 자사주 매입을 이제 주가로 나눈 거고요. 2024년에 보면 2.34%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산업 중앙값 보면 0%죠. 이제 거의 다 안 하는데 코스트코만 하고 있는 거고요. 코스트코는 조금 더 가파르게 오르는 것 같은데, 에비타도 긍정적이고 EPS는 더 긍정적이고, 확실히 이러니까 이제 프리미엄이 높을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코스트코 알아봤고요. 월마트 보겠습니다. 월마트도 2000년대 초반이랑 2010년대랑 뭐 2020년 넘어와서도 위기가 상당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잘 위기를 극복해낸 기업이죠. 매출액도 아름답게 늘고 있고요. 보면 코스트코랑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이제 826조, 1,400원으로 하면은 거의 뭐 이제 트릴리언, 1000조 원을 바라보고 있는 시가총액이고요. 코스트코가 딱 반토막이네요. 월마트에 비해서. 매출 차이 한번 볼까요? 매출이 한 2배 이상 차이 나네요. 그래도. 자, 손익계산서 시각도 보겠습니다. 월마트 미국에서 반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세계 월마트에서 이 정도 나오고,
매출도, 총이익도, 영업이익도 코스트코랑 비슷하게 올라가주는 게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와, 이자를 뭐 엄청 많이 내네? 재무 비율도 보면 코스트코보다 살짝 안 좋은 수치들, 근데 에비타는 더 높네요. 영업이익률 보면 코스트코보다 괜찮은 것 같고요. 되게 많이 체질 개선을 한 것 같아요. 옛날에 봤을 때보다. ROE도 무난하고요. 근데 ROIC는 코스트코에 비하면은 많이 낮은 편이고요. 현금 비율 보면 코스트코보다 현금이 더 없네. 여기도 뭐 매출 채권 회전율 보면 코스트코보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빠른 편이고, 그래서 전망 보면 전망도 나쁘지 않아요. 꾸준하게 잘 늘 예정이고, 에비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EPS도 굉장히 안정적이라서 뭐 딱히 볼 게 없다. 필수 소비재를 오늘 가볍게 둘러봤는데 좀 어떠셨나요?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주식들이라서 저는 예전에는 많이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은 좀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그냥 전통적인 오프라인 마트라고 생각하기에는 브랜드 파워가 너무 커져버려가지고 좀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높아져 있으니까 과연 뭔가 침체 시그널이 오고 뭔가 둔화할 때 아니면 섹터 로테이션이 일어날 때 이런 쪽으로 자금이 많이 쏠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해요. 그렇게 되지 못할 것 같아요. 얘네들은 거의 테크 기업들만큼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다 보니까. 자, 오늘도 미국의 필수 소비재죠. 컨슈머 스테이플스, 이 섹터랑 하위에 있는 산업 분석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으로 전통적인 방어주 모여있는 섹터죠. 그 밑에는 뭐가 있냐? 식음료 있고요. 코카콜라, 펩시, 몬델레즈, 그리고 주류 제조사도 있습니다. 와이너리 브루어리도 있고요. 그리고 담배, 필립 모리스, 얼트리아, 배당 많이 하는 쪽이죠. 그리고 가정용품, 프록터 앤 갬블, 킴벌리. 꾸준하게 수요는 있는데 원자재 가격 때문에 변동이 좀 있는 곳이다. 그리고 퍼스널 케어 있습니다. 개인 위생 및 미용용품이고, 콜게이트 파몰리브, 에스티로더, 그리고 소매 유통, 월마트, 코스트코, 이제 낮은 마진으로 대량 판매하는 기업들이죠. 유통업이 이 필수 소비재 섹터의 시가총액 약 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대요. 그리고 이제 펩시나 이제 코카콜라 같은 음료업 중이 17%, 그리고 개인 가정용품이 66%, 담배가 10%. 그래서 필수 소비재 섹터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 최근 시장 동향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조금 있었잖아요. 제조 원가가 급등하니까 이제 같이 판매가도 올렸겠죠. 근데도 좀 괜찮았죠. 가격이 올라가면은 뭐 판매량이 막 줄고 그래야 되는데 워낙 필수적으로 소비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은 잘 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 필수 소비재가 생각보다 가격 결정력이 있구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시장에서 느낀 것 같아요. 이 펩시도 10% 이상 올렸고 그것 때문에 영업 현금 흐름이 막 21% 늘고 그랬대요. 이런 가격 인상 러시는 판매량이 감소 동반하는데 펩시가 3%밖에 안 줄었대요. 물량 부진이 오히려 나타났다고 하네. 근데 이제 지갑 부담이 커지면서 가격이 더 저렴한 자체 상품, PB나 이런 걸로 갈아타는 현상도 관찰되었대요. 수요 측면에서는 기본 소비는 꾸준했다. 근데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고 이런 부담 때문에 고급 제품보다는 가성비 제품이 선호가 됐다. 이제 공급에서는 재료 보충과 뭐 유통이 원활해졌고 이커머스하고 배달 채널 이런 거 해가지고 잘 팔았다. 2023년 동안은 이제 필수 소비재가 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고 합니다. AI 테마 얘기 나오죠. 성장주로 막 올리면서 이 스테이플 섹터가 좀 소외가 됐다. S&P 대비해가지고 언더퍼폼 2% 정도. 뭐 헬스케어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긴 하죠. 그리고 2023년 말에 이제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가 나왔죠. 그랬는데 이 월가에서는 해당 약물 보급이 향후 소비자의 음식 섭취량을 줄여가지고 스낵류나 음료수의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고, 이것 때문에 주가가 조금 주춤했다. 2024년 들어와가지고는 조금 변화가 나타났는데 인플레이션이 조금 내려오면서 추가적인 가격 인상 여력이 줄고 판매량이 다시 높아지면서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대요. 이제 프로모션 강화 등으로 판매량을 회복시키는 계획을 했고, 판매량이 소폭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원자재 가격도 조금 이제 변동성이 좀 사라졌죠. 요약하면 이제 인플레이션 완화와 안정된 수요, 그냥 꾸준하게 이제 국밥 같은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수 소비재에는 224개가 상장돼 있대요. 시가총액은 이렇고 상위 10대 기업 보겠습니다. 1등이 월마트, 2등이 코스트코, 3등이 프록터 앤 갬블, 4등이 코카콜라, 5등이 필립 모리스, 6번이 펩시코, 7등이 얼트리아, 8등이 몬델레즈, 9등이 콜게이트 파몰리브, 10등이 몬스터입니다.
뭐 이거 말고도 허쉬랑 제너럴 밀즈, 크래프트 하인즈 이런 되게 전통 기업들이 많이 몰려있죠. 그리고 농산물 식품 원료 업체 아처 데니얼도 있고요. 타이슨 푸드도 있고 되게 전통 산업들 많아요. 경기 변동에 매출이 크게 위축되지 않는 안정성을 바탕으로 완만한 성장과 꾸준한 배당을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 자,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을 보면은 2023년까지는 성장주에 몰렸기 때문에 이 필수 소비재 섹터의 비중이 낮아지는 추세가 굉장히 뚜렷했대요. 헤지펀드도 그렇고 헤지펀드뿐만이 아니라 이제 시장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방어주를 외면했죠. 근데 이제 2024년 들어오면서 약간 부담스럽다 하면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섹터 로테이션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래서 기관의 안정적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대요. 개인 투자자는 솔직히 이런 거에 관심 없죠. 재미없으니까 솔직히. 그래서 필수 소비재는 소외됐다. 근데 이제 2022년에 저희가 침체가 한번 있었잖아요. 그때는 또 방어주 ETF를 매수하고 이런 현상이 잠깐 있었죠. 어쨌든 2024년 이후로 기관 투자자들 중심으로 방어주 수요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밸류에이션 보겠습니다. 이 팬데믹 이후에 가격을 꾸준하게 이제 소비자한테 전가를 하면서 좀 매력 있는데 이렇게 평가가 되면서 섹터 평균이 22배를 넘겨서 역사적 고평가까지 갔대요. 그러다가 2023년 와가지고 인플레이션 완화와 금리 상승 조금 수그러들면서 상대적으로 인기가 내려가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고 지금은 PER 한 18배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제 최근 이제 10년 평균이나 S&P 500 지수 대비해가지고 살짝 할인된 수준. 그렇게 막 저평가되고 그런 거는 아니죠. 이제 섹터 내 업종별로 밸류에이션이 엄청 편차가 클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보면 월마트도 PER이 거의 40배 육박을 하죠. 코스트코는 지금 55배 받고 있습니다. 1년 포워드가 이제 49배. 엄청나게 사실은 많이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월마트하고 코스트코는 이제 비싸게 받냐? 식료품 중심으로 꾸준한 매출 성장률과 이커머스 투자 때문에 이제 높게 평가하는 거라고 해요. 그리고 뭐 코카콜라, PG 이런 것들은 브랜드 파워로 한 20배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뭐 유통업 이런 거는 낮아가지고 PS 기준으로 했을 때 0.5에서 1배 굉장히 낮은 밸류에이션이죠.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수익성 그리고 이제 좀 기업이 커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잃었고 그리고 안에 시스템 같은 게 잘 돼 있다 이러면은 여기에다가 요즘에는 그 프리미엄을 굉장히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주주 환원도 굉장히 중요하죠. 섹터 평균이 3%래요. 굉장히 높은 거죠. 자사주 사서 소각하고 이런 것까지 합치면은 3% 훨씬 넘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꾸준하게 배당 성장률도 좋은 편이고 금리가 좀 내려오면은 이 고배당 필수 소비재 기업들이 다시 프리미엄을 회복할 여지가 있대요. 이건 왜 그러냐면 지금 금리가 높다 보니까 아무거나 사도 사실은 이자를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필수 소비재 기업들이 주는 고배당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이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금리가 좀 내려오고 하면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필수 소비재 기업들이 더 매력적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섹터 내 구도 및 리스크 요인. 이제 성숙기 산업이 거의 대부분이죠. 뭐 새로운 스타트업이 있고 이런 산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과점적 경쟁 구도가 보이는 곳이 특징이다. 이제 막대한 마케팅 예산으로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구축해 왔으며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소수가 이제 과점하고 있는 형태고 이 우리나라 쿠팡처럼 유통 공룡들이 자체 PB 상품을 내세워 가지고 이제 경쟁하는 그런 메타로 이제 넘어왔고 아마존도 마찬가지죠. 아마존도 이제 자체 PB를 내면서 자기 생태계 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 거를 뺏어오는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죠. 쿠팡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이 자사 브랜드 매출을 잠식할 수 있는 리스크다. 그러니까 다른 셀러들이 이제 팔고 있는 거를 가져오는 거니까 가격을 낮춰서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매출이 깎이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못 팔아서 도태되게 될 거고요. 그런 리스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이제 자기네들 플랫폼에서 못 나가게 하려고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소비 트렌드의 변화, 이제 건강의식, 웰빙, 설탕, 탄산음료 이런 거 이제 줄고 무가당 음료, 대체육 이런 거 핫하죠. 그리고 기업들도 이제 변화해가지고 제로 슈거, 저칼로리, 노알콜 그런 것들 많이 내고 있고 새로운 소비자 니즈에 맞춘 포트폴리오 조정이 계속되고 있다. 이 섹터의 리스크 요인 보겠습니다. 원자재, 물류비 변동하는 거. S&P 500 안에 있는 이제 필수 소비재들은 가격 결정력이 좀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오히려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정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그리고 금리와 환율, 달러 환율의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게는 리스크다. 뭐 뻔한 얘기죠.
그리고 환경 사회적 이슈도 얘기를 하죠. 플라스틱 얘기 나오고요. ESG. 그리고 요즘 이제 기후 같은 것도 굉장히 이상해지면서 사람들이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바꾸면서 그런 거를 못 따라가는 기업들은 도태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필수 소비재 섹터는 진입 장벽이 높고 안정적인데 요런 리스크 요인을 항상 관리해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국밥 같기는 해요.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 위기도 많이 없었고, 그리고 지금 과점하고 있는 기업들이 브랜드 파워도 워낙 높고 경쟁자라고 할 게 솔직히 많이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향후 1년 전망 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이제 조금씩 성장할 것 같다. 금리가 좀 내려가면은 채권 대비 주식 배당의 매력이 이제 부각되면은 더 좋을 수 있다. 진짜 별일이 없어요. 그죠? 성장주 쏠림이 이제 조금 완화가 되면은 섹터 로테이션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다. 이익 측면에서도 좀 긍정적인가 봐요. 이 가격 인상을 했는데도 판매량이 줄지 않으면서 마진 개선 여력이 이제 좋아진 거죠. 원자재 가격이 여기에서 유지하거나 추가로 이제 조금씩 떨어지면은 이 영업이익률이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러면은 프리미엄이나 이런 게 리레이팅이 많이 될 수 있겠죠. 네, 경기 사이클 얘기하는데 만약에 경기 침체가 현실이 되면 방어주로서 상대적인 강세를 보여줄 공산이 크다. 투자자들의 피신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정리하면 정상으로의 회귀다. 완만한 이익 성장과 함께 시장 평균을 다소 웃도는 주가 성과가 있을 것 같다.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